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연준,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고 밝혀 파월 의장 증언 그리고 웅장한 7개 기업은 지나갔다. 새로운 트렌드는 현금 흐름. 왕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의회에서 증언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유지 혹은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준의 현재 입장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하며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낮추기를 원하며 현 정책 금리는 적절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왔고 작년에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부터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조정을 감안하여 금리를 일부 인하했죠. 하지만 이번 증언에서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 한 추가 금리 인하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미국 경제 상황 금리 인하보다 유지가 더 중요. 연준은 올해 초까지도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업률은 작년 7월 4.2%까지 올랐다가 현재 4.0%로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한때 7%를 넘었지만 최근에는 2.6%까지 하락하며 연준의 목표 2%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하면 연준이 즉각적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계속 하락하지 않거나 경제가 충분히 강하다면 현재의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 이번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번 파월의 증언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존 케네디는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소프트 랜딩, 사프트 랜딩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경제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한 것은 연준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금리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향후 금리 전망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 파월 의장은 금리 결정에 있어 두 가지 주요 변수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까지 충분히 하락하고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면 연준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거나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면 연준은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 만큼 빠른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섯째, 결론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채권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경우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여전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기보다는 경제 지표와 연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증언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 전망과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지만 소프트 랜딩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정책 방향은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시장을 주도했던 웅장한 7대 기업 매그니퍼선트 7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치 투자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가치 투자 전략, 더 이상 효과가 없나? 과거 주식시장에서는 가치 투자 밸류 인베스팅가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는 워렌 버핏 버핏이 있죠. 그의 멘토인 벤저민 그레이엄도 주가가 장부 가치북 밸류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 투자 전략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 가치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 기계 등 물리적인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브랜드, 특허, 소프트웨어 등 무형 자산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공장이나 장비가 많지 않지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트렌드 현금 저속 캐시카우 기업이 왕이다. 과거에는 장부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이 가치 투자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현금 흐름이 강한 기업 캐시카우 컴퍼니즈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금 젖소란? 현금 저속 캐시카우 기업이란 고정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는 현금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현금 흐름 투자 전략을 사용한 펀드들은 기존 가치 투자 전략을 사용한 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서유, S, 캐시카우즈 ETF COWG라는 펀드는 최근 5년 동안 연 15.7%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러설 1000밸류 인덱스보다 7%포인트나 더 높은 성과입니다. 셋째, 새로운 투자 전략 현금 흐름 수익률에 주목하라. 과거에는 주가가 장부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자유 현금 흐름, 수익률 프리캐시 플로일드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 현금 흐름 수익률이란 한 기업이 영업을 한 후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순 현금 흐름을 기업 가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자들에게 많은 현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자유 현금 흐름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기존의 가치 투자 방식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넷째, 이제 웅장한 7대 기업이 아니라 관대한 7인 2대 세다. 기존의 웅장한 7대 기업 매그니퍼선트 7에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현금 흐름 최강자 7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을 관대한 7인 제너러스 3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7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 최강 7대 기업 제너러스 3번 1. 퀄컴 2.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드 사이언서즈 3. 생코라 CNC ORA 4. 테넷 헬스케어 5. 발레로 에너지 6.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아처 마이너스 데니얼즈 마이너스 미들랜드 7.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브리스톨 마이너스 마이어즈 스키브.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탄탄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환원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존의 가치 투자 전략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유현금 흐름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서유, S, 캐시카우즈 100 ETF COWG, 글로벌 XS FLOW, 앰플러파이 ETFS COWS, VICTOR YSHARES VFLO. 이런 ETF들은 자유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결론 이제는 현금 흐름이 왕이다. 기존의 가치 투자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주주들에게 많은 현금을 돌려주는 기업이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웅장한 7대 기업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관대한 7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